자, 우리 이제 이어서 바로 5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 주어진 문장 안에 단서가 있겠죠. 그 관습, 그 관행은 곧 인기를 얻게 됐고 어디에나 있는 모든 양조업자들이 한 번씩 해보기를 원했다. Give it a try라는 표현 자체가 시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똑같은 뜻이에요. 그 관행이 무엇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갑시다. 놀랍게도 양조업자들은 특정한 배 이하한 포도를 귀하게 여긴다. 근데 그 포도가 어떻게 됐냐면 부패했어요. 썩은 거죠. 왜냐하면 이 포도들이 오늘 배운 거죠, 여러분. 대디아 묶어보고 예시라는 등위 접속사가 형용사를 병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짝 썩은 포도들이 달콤하지만 복잡 미묘한 독특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패를 novel rot, 신성한 부패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caused by, 수식하는 거죠. 축축한 와인용 포도에 감염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무엇에 의해서? botrytis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얘에 의해서 썩은 포도가 귀하게 여겨진대요. 맨 처음에 이것이 관찰됐었던 적이 바로 언제냐면 몇몇 독일의 양조업자들이 수확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포도를 너무 늦게 걷어들여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 포도들을 땄는데 이 포도들이 어떤 상태가 된 이후에 땄냐면 이미 우리 포도 원래는 다 익으면 아주 촉촉한 알갱이죠. 얘네들이 촉촉한 상태에 도달했다가 너무 늦게 수확하는 바람에 말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약간의 건포도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냥 한번 버리긴 아까워서 먹어봤겠죠.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서 뒤에 절도 뒤집어졌죠. 죄송해요.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astonished라는 건 여러분 형용사고 우리가 얘네를 형용사 보어 도치라고 합니다. 형용사 보어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주어 동사가 그냥 뒤집어지면 되는.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은 너무나 놀랬대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으니까. So they began making wines from them. 이렇게 살짝 썩은 건조가 좀 된 포도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들어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이 관행은 점점 인기를 얻게 돼요. 다른 양조업자들도 한번 시도해보길 원했고 아예 요즘에는 오스트레일리아나 혹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양조업자들은 아예 버트리티스라는 이름의 곰팡이를 수입해다가 달콤한 디저트용 와인을 만든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정답을 D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뒤로 가시죠. 자, extinction, 멸종, fearsome, 무시무시한, marine, 해양의, predator, 포식자.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여러분 원래 pale이란 단어는 형용사로 창백한. 근데 이거를 동사를 써서 뒤에 있는 표현과 같이 쓰게 되면 무엇과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와의 비교가 무색하다.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좀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비교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끼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pale in comparison with 뭐뭐와 비교가 무색하다. stature, 몸집 혹은 키. dwarf, 난쟁이 아실 거고 여러분 이걸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왜소하게 만들다. 동사로 썼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최홍만 dwarfs 송이 하면 되겠죠.
그 옆에 서면 그의 옆에 서면 누구나 다 왜소해지니까 그쵸? 뭐 그런 식이에요. fierce 사나운 무시무시한. 자 오른쪽 standardized 표준화된. uniformity 획일성. assessment 평가 명사죠. subjective 주관적인. 주관적인 거랑 반대가 뭐죠? 객관적인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objective. 형용사로 쓰면 객관적인. 명사가 되면 목표, 목적이란 뜻이 됩니다. 심지어 가산이죠. objectives 목표들, 목적들 할 수 있죠. 자, appraise 평가하다. down to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advent 도래 출현. swift 빠른, swiftly 빨리, 빠르게. quantifiable 정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give rise to to가 전치사 to입니다. 명사가 오죠? 무엇이 생기게 하다. curriculum 하죠? 이것도 그리스어예요, 여러분. curriculum 이것이 단수형이고 curricula 하면은 복수형이에요. 커리큘럼들, 교육과정들. curriculum, curricula. 자, 뒤로 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또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메갈로돈이라는 소재가 등장해요. 요즘에 막 영화도 나오던데. 홍보는 아니고요. 관계없습니다. 저는. 뭐 여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단서가 분명 있을 거예요. 단서를 찾아주고 또 하나 넣어주시고요. 뒤에 넘겼을 때 또 문제 하나 우리 같이 읽으셔야죠. 18번. 그 두 개만 같이 풀어봅시다. 시작.
자, 가볼까요, 여러분? 11번. 왜냐하면은 이라는 이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갈로돈이 such a 혁명, 매우 혹은 그렇게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우 신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데 What led to its extinction? 무엇이 메갈로돈의 멸종으로 이끌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모른다. 메갈로돈이 신체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앞문장에 있어야 얘를 붙여서 여전히 무엇이 멸종으로 이끌게 했는지의 원인을 모른다가 될 수 있겠죠. 갑시다. 자, Great White Shark가 백상아리예요. 보통 우리가 조스라고 하는 애들. 백상아리. 백상아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 중에 하나다. 근데 얘를 범고래가 먹죠. 그러나 pales in comparison with라는 표현은 무엇과의 비교에 잽이 안 된다. 근데 백상아리는 메갈로돈하고 비교해보면 잽이 안 된다. 메갈로돈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동격으로 설명해요. 150만 년 전에 살았었던, 그럼 여러분 150만 년 전은 완전 옛날이기 때문에 리브드라는 과거로 갈 수밖에 없죠. 150만 년 전에 살았었던 지금 멸종된 상어과 동물인데 얘가 메갈로돈이래요. 근데 얘랑 비교하면 잽이 안 된대요. 자, 메갈로돈이 뭐냐면 그리스어로는 큰 이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메갈로돈의 최고 몸 길이는 23m 정도까지 이르며 몸무게는 100톤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어랑은 잽이 안 되겠죠. 그리고 such a stature, 그러한 몸집은 메갈로돈으로 하여금 to have ever existed라는 표현은 우리 배웠던 투부정사의 완료형이 낀 완료부정사예요. 본동사보다 하나 앞설 때 쓰죠. 이제껏 존재했었던 물고기 가운데 가장 큰 물고기로 만들 수 있는 몸집의 크기래요. 그 결과 혹은 뭐뭐 하면서 dwarfing anything that exists today. 오늘날 존재하는 어느 것이든 왜소하게 만들며.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배운 분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 이놈을 타동사처럼 썼구나. 그래서 1, 2, 3번 공식 아니면 1, 2, 3, 4번 공식. 1, 2, 3.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dwarfing이란 단어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나요? 절 끝에 붙었나요? 그럼 명사 수식하는 거 아니죠? 그럼 얘는 1, 2, 3번 공식, 1, 2, 3, 4번 공식. 1, 2, 3 공식. 그 중에서 몇 번? 1번이 되겠죠. dwarfing. 오늘날 존재하는 어느 동물이든 얘 옆에 있으면 다 왜소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it was its size. 그리고 it과 that 사이에 또 이때 강조죠. 명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니아한 건 바로 몸집의 사이즈였다. 그게 뭔데? 메갈로돈을 그 당시에 natural enemies라는 건 여러분 천적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메갈로돈을 먹을 애가 없어. 얘가 가장 강하니까. 그래서 천적이 그 당시에 없었던 메갈로돈으로 하여금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되게끔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몸집이다. 그럼 지금 몸집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앞에서는 얘네들이 일단 멸종은 했는데 몸집이란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이 몸집이 이렇게 좋다. 근데 뒤를 보시면 여러분 still이라는 연결어가 나오는데 이 still이란 단어가 연결어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메갈로돈의 영속적인 감소, 즉 멸종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를 만한 이론에 대해서 발달시켜 오고 있다. 갑자기 지금 몸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무엇이 메갈로돈을 멸종시켰을까라는 이유,
이론에 대해서 발달은 시켜왔다. 만들어는 와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정답이 어디로 들어가야? D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메갈로돈이 일단 신체적인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적도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얘를 먹을 만한 애가 없는데 왜 사라진 거야? 메갈로돈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such a physical advantage, 신체적인 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얘네가 없어졌는지 모른다. 그걸 뒤에 넣어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어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멸종으로 이끌 수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은 만들어 왔다. 이 이론 중에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바로 그 당시 메갈로돈이 살았을 때 지구의 바다의 수온이 갑자기 변해서 얘네들이 죽었을 거다. 그럼 지금 보시면 변화가 1, 오늘 배운 병렬이죠. 2, N 3, 마지막으로 열거할 대상 앞에 AND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온의 변화가 갑자기 변해서 죽었을 것이며 혹은 얘네들이 먹는 먹이의 공급이 줄어서 먹이가 줄어서 죽었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가정이고 세 번째는 현재 여러분 이게 modern killer whales가 뭐냐면 이름은 무시무시한데 되게 귀엽게 생긴 애 있어요. 범고래라고. 여러분 프리 윌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갈치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눈 동그랗고 깜장색 바탕에 흰색 반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범고래예요. 가끔씩 정말 큰 이런 대형 뭐라고 해요? 수족관 같은데 그런 데선 얘네가 쇼도 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네가 여튼 얘가 백상아리 먹어요. 지금 얘가 최상위 포식자인데 킬러 웨일. 근데 얘네의 조상하고 붙어서 져서 죽었을 거다. 컴페티션. 경쟁에서 져서 죽었을 수 있다. 얘네 조상들은 더 엄청 컸겠죠. 그죠? 얘네들도 엄청 크지만 뭐 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정확히 뭐 때문에 죽었다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D에 넣어주셔야지만 쏙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요 문제도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on the other hand 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연결어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와 다른 한편으로 standardized testing. 여러분 standardized testing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공무원 시험이에요. 수능 공무원 시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하나에. 표준화된 시험이 획일성을 가지며 빠른 채점을 가능하게 했다. 그럼 이와 다른 한편으로 standardized testing은 빠른 채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문장 앞에는 빠른 채점이 안 되는 게 들어가야 돼. 이해 갔죠? 그거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갑시다. 바로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 사지선다 오지선다 시험이에요. 표준화된 사지선다 오지선다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는 바꿔놨다. 뭘 바꿔놨어? 우리 다음 시간 배울 명사절. 하우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라고 해석되죠? 어떻게 학생들의 진학 정도가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꿔놨다. 에세이는 이제 말 그대로 서술식인 거죠. 그쵸? 서술식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이죠. 하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거고 읽어봤을 때 일맥상통하거나 맞으면 맞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컷 썼지만 뭐 개소리 했으면 이제 틀리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takes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당연히 상당한 채점할 시간을 걸리게 한다. 다 읽어봐야 되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저희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또라이가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신모 교수라고 있는데 근데 이 교수가 어떻게 채점 매기냐면 계절학기를 제가 들었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냥 책 제목을 줘. 책 제목 만약에 그대로 영어 교육학 딱 하나 줘. 그럼 우리가 그 책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분이에요. 그 되게 편하지. 그래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뭐 여튼 근데 그렇게 문제를 딱 줘. 그럼 우리가 막 미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다 못 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채점 매겼냐면 애들이 딱 시험지를 내면은 앞에 선풍기를 딱 틀어요. 강풍을 틀어 강풍. 멀리 날아가는 거는 D. 왜냐면 가볍게 적였을 테니까. 많이 못 적었을 테니까. 그의 논리예요. 난 모르겠어. 앞에 떨어지는 건 A야. 그렇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뭐 갑시다. This meant that 송이쌤은 어디까지 날아갔을까요? 천장에 붙었죠. 너무 멀리 날아가서. 오, 맞아. 어디까지 가. 교수님만 이러고 있고. 난 이러고 있고. D, 오케이. 자, this meant that.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럼 여러분 보시면 많은 학생들의 능력이 짧은 시간 안에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며 한 과목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까지 이르는 것까지 짧은 시간에 채점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 잠깐만. 에세이가 주관적이면 채점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줬고요. 이 A의 뒤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짧은 시간 안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앞뒤 내용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가 줘야지. 마치 연결어 문제처럼. 이와 다른 한편으로 standardized testing은 빠른 채점을 가능하게 한다. 그거는 결국 특정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 과목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채점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니까 A가 정답이죠. 여러분 가끔씩 막 문제 여러분 푸시다가 정답이 A로 나오면 자꾸 여러분 머뭇머뭇거려요.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어. 그러지 마요 여러분. A일 수도 있어. 언제나. 그쵸? 자 B로 갈게요. 근데 이제 획일화된 테스트의 형태가 생기면서 그리고 획일화된 질문 똑같이 나가죠. 그리고 정답은 하나며 마킹하는 방법까지 통일되게 되면서 한 분야에서 학생들에 대한 능력의 평가가 굉장히 빨리 바뀌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수량화 가능한 정량화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선 사이언스가 과학이 아니고 수치 정량화될 수 있는 수치가 됐으며 이제 교육자들은 통계치를 여기서 여러분 of 이 컴마에 say는 그냥 추임새 같은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f 뒤에 명사절 how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이런 교육자들이 어떤 거에 대한 이 통계치를 빠르게 낼 수 있냐면 전국에 퍼져 있는 3학년 애들이 어떻게 수학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바로 나와버리죠. 이게 제일 이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왜 고3 되면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죠. 그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잖아요. 몰랐지? 보통 이제 그 3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못 보면 나는 이제 발달할 수 있어. 왜냐면 점수가 그지 같으니까 점점 오를 게 많을 거야 하지만 그게 수능 점수가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을 때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3일 뒤에 바로 전국 속차 나와버리죠. 이게 가능한 게 다 스탠더다이즈 테스팅 때문에 그렇죠. 기계 넣고 돌리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결국 표준화된 커리큘럼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이제 A가 돼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뒤에 갑시다. 자, 우리 단어 하나 볼게요. plunge. plunge란 단어는 급락, 돌입. 급락하시면 돼요. 동사로 쓰면 여러분 급락하다, 폭락하다. plummet, plunge. 급락, 폭락하다는 뜻으로 plummet이란 단어를 또 쓰기도 하죠. plummet, plummet. 여러분 요거 동사로 썼을 때 급락, 폭락하다는 뜻은 plummet이고요. 요거랑 다르네요, 여러분. 요거랑 달라요. 이렇게 따로 써주세요. 동사 급락, 폭락하다. plummet. plummet. alleviate. 요 단어는 여러분 완화시키다는 뜻이에요. 완화시키다. alleviate. mitigate. assuage. 완화시키다, 달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mollify. 요것도 달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화시키다, 달래다. 뭐 pacify도 있고요.
워낙에 많죠. alleviate, mitigate, assuage, mollify, pacify, boost, 신장시키다, 복돋우다. supercharge, 이건 지나치게 증가시키다. 과급하다,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증가시키다, 과급하다. supercharge. melt away, 차츰 사라지다. 요건 다 아실 거고. shrink, 쪼그라들다, 감소하다. widen이란 단어가 무엇을 넓히다란 뜻의 동사죠. 무엇을 넓히다. 이걸 가지고 ing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widening, 넓히는, 확대되는 하시면 되겠네요. 넓히는, 확대되는. 자, 우리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 20번 풀어보시죠. 시작. 자, 우리 가볼까요? 20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20번에서 지금 기출문제를 풀으셨는데 주어진 문장에서의 단서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보고 요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어떤 거? 그렇죠. That plunge. That plunge in poverty levels. 여기에 밑줄이 거의 있으면 아주 잘하신 거죠. 가난. 이게 가난한 어떤 수준에 있어서의 그러한 폭락, 급락은 진정으로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이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앞문장에 가난 정도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야 해요. 갑시다. 복지는 우리 help란 동사는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꽤나 많았었죠. 뭐 decide to, need to, plan to, afford to 여러 가지 중에서 help라는 동사만 to를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를 바로 붙여도 괜찮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는 가난을 경감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성장은 가난을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장에 대한 어떤 옹호적인 입장을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ver the past half century,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의 경우가 대절을 가르친다. 즉 대절을 보여준다. 라고 의역합시다. There are two critical ways to raise incomes.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지금 성장을 위주로 해야지만 경제가 산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일자리를 창출해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is to boost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더 증진시키는 거다. 중국 같은 나라들이 set in place the market, set in place는 무엇을 시행하다. 중국이 원래는 공산국가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 나라가 친시장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이라도 친시장적인 정책을 취해보겠다. 왜냐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랬을 때 뭐 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장 비율을 급하기 위해서 엄청 성장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친시장적인 정책을 도입했을 때 가난의 정도가 차츰 사라져갔다. 1981년 세계은행에서의 수치,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수치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Developing World라는 건 표현은 여러분 개발 중인 나라니까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의 전체 인구의 52%가 하루에 1.25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더라라는 비율을 발표했어요. 1981년에. 전 세계의 52%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하루에 1.2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산다. 가난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2008년이 됐을 때 that share, 그 비율 52%라는 그 비율이 had shrink의 pp입니다. 22%로 쪼그라들었다. 감소했다. 그럼 52에서 22로 준 거죠. 쪼그라들었다. 뭐 때문에 크게 주로 아시아에서의 어떤 이득 덕분에 중국, 한국, 일본이 대만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수치가 이렇게 확 줄었다.
그럼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실한 통계치까지 우리는 봤어요. 수치의 어떤 지금 클로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여기에 넣어줘야겠죠. 이런 가난의 수준이 52에서 22로 확 줄어버린 급락이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갑자기 얘기가 뒤집혀요.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 이거로 끝이 아니야. 이로써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야. 왜 그런 거 봤더니 국제기금에서 최근에 어떤 발표를 또 쏟아냈냐면 거의 모든 경제 상황이 거의 모든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하이픈으로 동격 설명하고 있죠. 그게 이미 개발이 끝나서 발전된 선진국이든 아니면 신흥 국가들이든 모든 경제 상황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냐면 엄청나게 벌어진 격차. 무슨 격차 얘기하겠어요? 빈부격차겠죠. 지난 30년간 빈부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졌다. 그럼 결국에는 비율은 줄었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비율은 너무나 커져 버렸다. 격차가 벌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4번 하시면 됩니다.